소비자들은 충분히 즐거우면 종종 고통의 두려움도 망각한다는 것을 광고인들은 알고 있다. 흔히 광고업계에서는 성을 이용해 판다는 말을 쓴다. 신문과 잡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즐거운 현상을 일으키면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청바지의 판매 전략을 생각해보라. 어쨌든 청바지는 청바지일 뿐이다. 그것은 볼품은 없지만 질긴 작업복으로 쓰였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팔리는가? 그것은 세계적으로 섹시함과 유행과 젊음의 상징이 되었다. 리바이스 500일 청바지 광고를 본 적이 있는가? 누가 그 뜻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가? 그 광고 내용은 도무지 말도 안 되며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근처에서 섹스가 벌어지는 인상을 분명히 받게 된다. 이런 전략으로 정말 청바지를 잘 팔 수 있을까? 물론이다. 리바이스는 지금 미국 최고의 청바지 회사이다. 긍정적 연결을 만들기 위한 조건화 작용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청량음료나 자동차, 청바지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건포도를 생각해보자. 1986년에 캘리포니아 건포도 자문위원회는 대풍작을 예측하면서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매년 건포도의 매출이 1%씩 줄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광고 대행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해결책은 간단했다. 사람들이 건포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건포도 협회의 전직이사였던 로버트 피니에 따르면 대체로 사람들은 건포도를 무기력하고 외롭고 매력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과제는 분명했다. 말린 과일에 감정적 매력을 덧붙여 사람들이 원하는 감정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말라 쪼그라든 것은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건포도를 좋아하면서 사 먹게 할 수 있을까? 건포도 경장업자들은 계속 생각했다. 마침 나는 포도덩굴 사이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같은 모타운풍의 음악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었다. 경작업자들은 만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런 감정을 건포도와 연결시켜서 건포도와 유행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그들은 혁신적인 만화가 윌 빈턴을 고용해 약 30개의 찰흙으로 건포도 모양을 만들고 각각에게 확실한 개성을 불어넣어 모타운풍 리듬에 맞춰 춤을 추게 했다. 마침내 캘리포니아 건포도가 탄생한 것이다. 첫 광고는 곧바로 인기를 끌어서 경장업자들이 기대했던 감정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사람들은 그 귀여운 건포도들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한때는 따분하다고 느꼈던 과일을 우습고 재미있고 즐거운 느낌과 강하게 연결시켰다. 광고는 건포도를 먹는다면 유행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다. 건포도는 캘리포니아의 주요 특산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건포도 산업은 끔찍한 슬럼프에서 벗어나 매출액이 매년 20%씩 성장하게 되었다. 경작자들은 건포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따분한 느낌을 즐거움과 재미로 바꾸는 데 성공한 것이다. 물론 조건화시키기 위한 광고를 물질적인 제품에만 국한하여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정치계에서도 출마자들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계속 이용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 분석가이자 여론 전문가인 로저 에일리스만큼 정통한 사람은 없다. 그는 1984년 로널드 레이건이 월터 먼데일에 대항하여 대통령 선거전을 펼칠 때 핵심 역할을 맡았고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이클 듀카키스와 맞붙은 조지 부시를 도와 성공적인 캠페인을 펼쳤다. 에일리스는 듀카키스를 공격할 3가지 구체적인 메시지를 준비했다. 그것은 그가 국방, 환경, 범죄를 등한시한다는 것을 부각시켜 그와 고통스러운 느낌을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한 광고에서는 듀카키스를 탱크를 타고 전쟁놀이를 하는 아이로 묘사했고 또 다른 광고에서는 보스턴 항구의 오염문제로 그를 비난했으며 가장 부정적인 광고는 죄수들이 매사추세츠 감옥에서 회전문을 통해 방면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윌리 호턴 사건을 통해 전국적으로 형성된 부정적인 여론을 자극했다.
살인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윌리 호터는 듀카키스의 출신주에서 말이 많았던 휴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감옥에서 잠시 방면되었으나 돌아오지 않고 도주한 지 10개월 후에 어느 부부를 협박하고 여자를 강간하고 남자를 폭행한 죄로 다시 붙잡혔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들고 나왔다. 개인적으로 나도 그 광고들이 매우 억지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에 근거한 전략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거전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조지 부시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 형성에 있어서 고통은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에일리스의 말처럼 부정적인 광고가 더 빠르게 파고들어간다.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광고에 더 많이 주목한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 속도를 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고 장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본다. 에일리스의 전략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부시는 다수의 표를 얻어 선거사상 가장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기록을 세우며 뉴카키스를 완전히 참패시켰다. 세계 여론을 주도하고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을 형성하는 힘도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과 같다. 이 힘을 제어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만일 자신의 사고를 조절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말 것이다. 때로는 그것 또한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광고인들은 고통과 즐거움에 결부된 우리의 느낌을 바꾸어 상품에 대한 느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 만약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효과적으로 광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그만두고 싶은 행동을 아주 강렬한 고통과 연결시켜 더 이상 그런 행동에 대한 생각조차 하기 싫게 만드는 것이다.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만일 그런 느낌과 감정을 피해야 하는 행동과 연결시킨다면 절대로 그런 행동은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하고 싶은 행동을 즐거움과 연결시켜라. 그것을 강한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한다면 그런 행동들이 자신 안에 조건화되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행동과 결정에 대해 고통과 즐거움이 발휘하는 힘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은 고통과 즐거움에 대해 아이디어, 말, 이미지, 소리, 그리고 느낌 사이에 연결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즐거움의 결과로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 즐거움을 피할 것이고 나중에 더 큰 기쁨이 주어진다면 고통도 기꺼이 원할 것이다. 미셸 드 몽테뉴.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인 고통과 즐거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다수의 일들은 장기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할 때 이룰 수 있다. 공포와 유혹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개인적인 기준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다가올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즐거움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 행동이 즐거움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다. 우리는 현실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에 대한 자기 인식에 의해 움직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통을 받는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보자. 가령 누군가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고 하자. 한편으로는 체중을 줄일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더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는 예쁜 옷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게 된다. 반면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많다. 식사 조절을 계속하면 허기가 질 것이고 기름진 음식도 참아야 하는데 휴가를 지내고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찬반의 이유가 섞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날씬한 몸매를 갖는 기쁨보다 식사 조절로 인한 단기적인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체중계를 엎어놓고 결정을 지연시키곤 한다. 단기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몇 조각의 감자튀김을 먹으면서 순간적인 기쁨을 맛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것이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신에 대해 점점 더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